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 책을 읽어야겠어. 난 지식인이고 교양인이니까. 좋아. 이게 바로 능동적 읽기? 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라마사입니다. 정말로 오래간만에 선생님 채널에서 잊혀졌던 핵바 버전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미래엔 교과서 중3이죠? 자, 120페이지에 있는 점검하며 조정하기 3단원 속에 있는 소단원 1 능동적을 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능동적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능동적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아주 간단히 생각하자면 스스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읽는 것이죠. 스스로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점검하면서 읽기도 하고 스스로 조절 혹은 조정하면서 읽기도 한다는 것을 능동적으로 읽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읽기의 과정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책을 꺼내 들고 그 다음에 읽겠죠. 그 다음에 읽다 보면 문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어려운 문장이 등장한다든지 아니면은 모르는 단어가 등장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등장합니다. 아니면은 이거 읽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더 어떤 깊은 질문이 생각났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은 읽기 전략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읽기 전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읽기 전략이라는 것은 이를테면은 이런 식의 것들이 있겠죠. 글 속에 정보를 탐색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은 글 속에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배경 지식을 통해서 스키마라고도 하죠. 자, 스키마. 이런 것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외부 검색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어떤 방법 등등등등의 어떤 읽기 전략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련의 어떤 행동들을 우리들은 사실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고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을 모두 어떤 능동적 읽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능동적 읽기라는 것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무의미하게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문장에 아니면 글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글을 읽기에 주체, 즉 주인이 돼서 글을 읽는 것을 능동적 읽기라고 합니다. 됐죠? 자, 능동적으로 읽기 위한 어떤 과정은요, 읽기 전, 그 다음에 읽는 중, 읽은 후, 이 세 가지의 활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읽기 전의 활동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읽기 전에는 어떠한 활동을 하냐면요, 지금 이 책에서 제시한 활동은 총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책을 읽는 목적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 단어, 사진 등으로 내용을 예측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관련 배경 지식을 떠올립니다. 자, 이렇게 읽기 전의 활동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요약하고 싶다면 아무래도 여기서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들만 선정한다면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겠죠. 자, 읽기 전의 활동은 뭐다? 목적을 정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다? 내용을 예측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다? 배경 지식을 활성화해라. 네, 요 세 가지 목적, 예측, 배경 지식이라고 외우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나머지 살은 여러분들이 붙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키워드들이 생각나면 나머지 내용들은 고스란히 딸려오기 마련입니다. 자, 하나하나 한 항목 간단하게 설명 들어갑니다. 일단 책을 읽는 목적을 정한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목적 없이 그냥 책을 읽을 때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교과서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책을 읽는 데는 목적이 있다라는 대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이 있어야만 책을 읽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건 차치하더라도 읽는 목적을 먼저 정해야지 글을 읽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나는 정보 습득을 위한 글을 읽겠다. 아니면은 나는 어떤 비판적인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나서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싶다.
라고 해서 목적을 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학작품을 읽고 나는 감동을 느끼고 싶다 라는 목적도 있겠죠. 여러 가지 목적을 통해서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기 전에 이 목적을 정하고요. 두 번째, 예측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 전개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만 보고 대충 훑어보고 아니면 뭐 그림만 보고 겉표지 디자인 보고 그 다음에 제목을 보고 나서 이 책은 어떤 책일까?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게 예측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만약에 우주와 관련된 어떤 블랙홀과 관련된 제목이 뭐 블랙홀에 관하여 뭐 이런 식으로 있는 책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블랙홀에 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은 뭐지? 그걸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122페이지에 있는 내용 보면요. 뭐 생각의 주인은 나라는 책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을 들고 그 속에 어떤 그 차례를 보니까 쇼핑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소비, 합리적 소비, 소유와 욕망, 소유에서 경험으로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어떤 단어들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은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배경 지식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설명해 주는데, 배경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때껏 태어나면서부터 이때껏 살아오면서 경험해온 모든 지식들을 통틀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읽는 중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읽는 중 활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여러분들 책에 제시되어 있는 그 활동을 생각을 한다면 총 5가지의 활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활동이 뭔지 한번 여기다 적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측한 내용 확인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해도 점검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공감하거나 비판하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질문하고 답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뭐냐면 궁금한 점 찾아보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예측한 내용 확인하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당연히 이전에 읽기 전에 활동에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네, 바로 이 제목, 단어, 사진 이런 걸 통해서 예측하라고 했죠. 그러면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측했던 내용이 맞나?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한 내용 확인한다고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뭐 예측한 내용과 예측한 내용 확인하기와 관련된 어떤 문제의 답항이 등장한다면 뭐 아마도 이런 식의 문구를 쓸 겁니다. 예측한 대로 뭐 어떠어떠한 이야기군, 아니면 어떠어떠한 내용이 등장하는군,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등장한다면 이건 읽는 중 활동 중에 예측한 내용 확인에 관련된 내용이군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해도 점검하기. 자, 이건 뭐냐면요, 보통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이런 식의 말들이 등장하면 이해도 점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이해도 점검이라고 한다면 그냥 글을 읽는 도중에 스스로의 읽기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스스로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근데 잘 읽히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이런 말은 필요 없겠죠. 근데 보통 시험 문제 낼 때 아니면 뭐 그런 어떤 문제 상황에 봉착했을 때의 내용들은 아마도 이런 내용들이 등장할 겁니다.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스스로 이해도를 점검하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도 점검하기. 그래서 이 공감하거나 비판하기와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공감하거나 비판하기의 어떤 활동을 잘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이 나는 공감됐어. 공감돼. 아니면은, 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온다면 이것은 읽는 독자가 읽는 중 활동으로 공감하거나 혹은 비판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문제의식을 갖고 이 글의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읽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감됐어. 난 공감하지 못했어. 뭐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사실 난 이해가 좀 안 됐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그 글의 어떤 문장의 의미가 이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등장인물들의 이런 행동들은 난 정말 공감을 하지 못하겠어. 이해를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경우가 있거든요. 공감하거나 비판하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고 답하기. 자, 이거는 아무래도 뭐 그야말로 어떤 물음표가 나온다면은 질문하고 답하기의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솔직하게 말한다면 질문하고 답하기와 궁금한 점 찾아보기와 이 둘의 차이점은 뭐가 있는가?
라고 어떤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교과서에서 왜 지금 미래 교과서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둘을 굳이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교과서 127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질문하고 답하기 항목하고 궁금한 점 찾아보기 항목 있잖아요. 물론 차이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하기에서의 어떤 질문하고 답 찾기, 뭐 이런 부분에서 말하는 질문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떤 글의 주제를 관통하는 어떤 질문들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궁금한 점 찾아보기에서의 어떤 질문이라는 것은 얘도 어쨌든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은 좀 약간 달랐어요. 어떤 내용의 질문을 하냐면, 그러니까 상당히 어휘와 관련된 단순한 질문 있잖아요. 이거는 글의 주제를 관통하는 좀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좀 고차원적인 질문이죠. 하지만 이 궁금한 점 찾아보기에서의 질문은 그냥 단순한 이 문장의 의미가 뭐지? 그 다음에 이 단어의 의미가 뭐지? 이런 수준의 궁금한 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17페이지에. 근데 마지막 문단에 상여금이 뭐지? 사전을 찾아보니 관청이나 회사에서 직원에게 정기급여 외에 별도로 업적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뜻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단순 궁금점, 뭐 단순 의문점. 하지만 여기에서 질문하고 답하기는 어떤 글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차이를 보자면. 근데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것과 이것의 차이가 뭐가 있겠느냐? 요 질문하기와 궁금점을 제시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 아, 답하기의 차이? 이 뭔 소리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뭐 물음표 나오면 뭐 아마도 궁금한 점 찾아보기나 뭐 질문하고 답하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그 시험에서는 질문하고 답하기와 궁금한 점 찾아보기를 구별하는 문제는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워낙에 이 둘은 비슷한 공통적인 맥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험 문제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궁금한 점 찾아보기는 뭐 이건 뭐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등장하면 이거는 궁금한 점 찾아보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읽은 후에 활동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사실 읽는 후에 활동은요, 뭐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글 다 읽었다고 탁 책 덮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이제 정리가 중요합니다. 그걸 정말 스스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그야말로 읽은 후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진정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건 읽은 후의 활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네 가지 활동은 이렇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요약하기가 등장합니다. 읽은 내용에 대해서 중심 내용을 확실히 내가 뽑아내는 어떤 작업인 것이죠. 이거야말로 정말 내가 얼마만큼 이해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척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를 파악하는 거. 이게 문학 작품이든 비문학 작품이든 간에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글은 도대체 중심 생각, 이 글쓴이는 무엇을 독자에게 전달하려 했는가를 생각하는 게 주제 파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깨달은 점 정리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활에 적용. 이런 식의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의 활동을 이렇게 한다면 이제 읽기 전, 읽는 중, 그 다음에 읽은 후까지의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한눈에 딱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을 모두 거쳐 나가야 이제 능동적으로 읽기가 진정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됐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읽기의 과정이 진행된다는 것만 뼈대를 중심으로, 이거 정말 핵심이거든요. 이걸 중심으로 이제 상느 버전, 상세하고 느린 버전에서 요 부분에서 이제 이 책에 대한 어떤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또 강의 듣느라 수고 많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